네, 오늘은 코스닥에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2차 전지주들, 물론 쉬어가는 종목도 있지만 포스코케미칼을 포함한 몇몇 종목들은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무엇을 봐야 되는지, 또 장 마감 직전에 기분 좋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 유창희 대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약간은 불안한데 그 안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더 가는 오늘장. 무엇을 봐야 될지 첫 번째 OX 종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셀 업체 중에서는 LG엔솔이 강하더라고요. 업황호조 힘입어서 전고점을 탈환할 수 있을지. 물론 소대주만큼 가볍게 움직일 수는 절대 없는 종목입니다. 워낙 시총이 크니까. 하지만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두 분이라면 이때 매수를 해보시겠습니까? 더 들고 가보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전고점 탈환할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유창희 대표님, 오늘 네. 나오신 날이 아닌데 행차해 주셨어요. 전고점 탈환 가능할까요?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네. 딱히 지금 투자할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나쁘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가 전기차 성장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2차 배터리 관련된 기업을 또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를 살까? 솔직히 전 겁나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셀업체들한테 또 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라는 게 한계가 돼 있고 이것이 순환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시장이 안 무너지고 종목별 장세가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LG 에너솔루션만큼 또 매력적인 기업도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고점 62만 원, 지금 57만 원 이거 돌파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돌파 가능성을 좀 높게 점쳐놓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갈 것 같다. 실제로 지금 코스피에서 딱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힘을 못 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아 그리고 LG엔솔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박정식 대표님은 X예요. 네. 시가총액이 네. 아무리 성장주지만 너무 높습니다. 또 여기 또 PER 보시는군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매출이 20배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356조거든요. 그런데 현재 에너지 솔루션은 134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주지만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는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매수로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겠죠. 그래서 저항 라인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저항 라인이 일단 57만 8천 원짜리가 오늘 고점이 1차 저항이고 혹여도 돌파가 된다면 59만 6천 원짜리 그리고 62만 8천 원짜리 67만 5천 원짜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흐름을 봐야 되겠죠. 부딪혀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시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시되 굳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의 경우에는 이 저항 라인을 이겨내는지 돌파하는지를 좀 보고 사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받고 두 번째는 오늘 CBDC 관련 테마주 중에 하나인 로지시스 볼게요. 은행 리스크에 오히려 이 정부가 관리하는 CBDC의 모멘텀이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시죠. X예요. 한켠으로는 전 놀랐어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아니 지금 은행도 파산하는 마당에 오히려 안전주로 불려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요상하다 했지만 또 들어보니 뭔가 확실한 쪽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좀 코인계에서는 확실한 종목이니까. 확실한 상품이니까 그쪽으로 매수가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 X입니까? 로지시스의 재무적 구조를 보면 덩치가 좀 작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아서 자본총계가 171억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4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뭐 최근에 이렇게 좀 덩치가 작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이 나왔듯이 만약에 진짜 뭐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만 현재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지시스도 보면은 현재 급등력이 나왔다가 그걸 다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세를 좀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눌리면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눌리면은 대략 4,300원 이하로 한 번 정도 접근을 하셔서 또 짧은 반등력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시세를 공격적으로 따라잡기에는 조금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지시스는 X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효성TC예요. 1분기 흑자 전환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여기도 X 나뉘어졌는데 최근에 그 중국 리오프닝 수혜로 꼽혔던 뭐 페노션이라던가 네. 효성TNC라던가 몇몇 케미칼 화학주들의 주가가 멈춰버렸어요. 양이 끝나자마자 네. 멈춰버렸더라고요. 효성TNC도 좀 그중에 하나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양에 관련해서도 뭐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공식적인 어떤 리오프닝 선언한 거는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10월, 11월부터 그러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되었는데 실제 보니까 효과는 없었다, 뭐 이런 리포트도 좀 있고 한데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소비는 중국 관련돼서 소비 좀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이 늘어난다라면 뭐 재고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가격 상승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본다라면,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그 양의 이후에 뭐 반등 전혀 주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맞아요. 뭐 이 정도 조정 나왔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죠. 정말 끝날 것 같으면 이렇게 조정이 안 나와요. 푹푹 꺼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걸 본다라면 아직은 기대감 혹은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여전히 좀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TNC까지 알아봤고요.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온 우리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무언가를 산다면 뭘 살까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집중해 주세요. 두 분이 원하는 마감을 산다 종목의 키워드 보시죠. 밸런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300조 투자. 벨붕이라는 단어 아세요? 벨붕? 네. 들어본 것 같은데. 밸런스 붕괴. 아니, 밸런스를 갖고 오셨으면서. 맞다. 모르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럼 두 분의 종목은 무엇인지 볼게요. 밸런스는 이제 체형 인바디고, 그리고 원방테크의 삼성의 300조 투자 수혜주로 갖고 오셨어요. 되게 네. 많잖아요, 사실. 많죠. 그중에 원방테크를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좋고 네. 또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고요. 거기다가 네, 또 피겨입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일단 뭐 클린룸이나 다양한 또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방테크가 삼성전자 쪽에서 실적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가 맞물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발표를 보면은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국내외 우수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업체 이 펜미스 회사까지 150개를 유치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이 미세 공정의 필수 설비인 이 클린룸 이 제조업체 공사업체인 원방테크가 가장 수혜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자산가치 좀 재무구조를 보면 지난 2018년 이후로 공격적으로 매출액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서 지난 2018년에 1,600억 정도의 수준인 매출액이 2021년 기준으로는 3,100억대까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다소 조금 더 등락은 오고 가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외형적 확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순자산 가치가 한 1,600억 정도 자본 총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400억 정도 수준으로, 이런 반도체 쪽에 이제 본격적인 이슈와 그리고 수급이 몰리게 된다면 원방테크가 지속적인 상승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조금 떠서 있지만 그래도 이 11,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고요. 물론 최근에 좀 시장이 좋지 않은 감이 있기 때문에 손절 네. 라인은 조금 짧게 1,7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지만 조금 이제 폭 넓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평단을 좀 끌어내리시는 분들은 9,6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짧게 한 번 정도 강하게 나온다면 12,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2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클린룸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잖아요. 네. 원방테크 목표 주가 12,200원, 손절가 1,7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에 유창희 대표는 인바디예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공상과학 속에 AI 로봇 공략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 현실 따지면 전기차 반도체 따지는데 네. 인바디는 조금 의외인데요. 왜요? 그럴수록 본인의 관리를 더 밸런스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든 AI를 하든 로봇 서비스를 하든 결국에는 사람의 여가 시간이라든지 개인 시간도 많아지게 돼요. 그렇죠. 몸 관리라든지 이런 거 더 잘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 억지로 막 갖다 붙이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되었든 지금 리오프닝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안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 관리가 중요한 시즌이 온다. 또 봄, 여름, 가을로 갈수록 옷도 좀 가벼워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들이도 가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품 수요는 더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미군 부대 관련해 가지고 제품 공급 소식이 좀 있었죠. 상당히 많은 그 수량이고 이게 제품 한 대당 1,700만 원인가 1,800만 원 한다고 해요. 꽤 많은 비용이고 또 이게 제품을 공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모품도 계속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매출 성장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도 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뭐 지금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의료기기,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가 올라오면서 인바디도 같이 올라왔지만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일단 33,000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26,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현재 가격서부터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도 우상향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바디입니다. 살짝 쉬어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다시 오늘 양봉이 나와주면서 도로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인바디도 공략을 해볼게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양시장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전일 종가하고는 변동 거의 없이 마감할 것 같습니다. 2,378선, 코스피는 코스닥은 781선 지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좀 변동이 컸던 종목들, 급등하다가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도 좀 많이 보이는데 박정수 대표, 동시효과 어떤 종목이 보입니까? 네, 저는 이제 KG 케미칼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에 좀 양극화 물질을 생산해내고 있는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재미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양극화 물질의 원료인 이 고순도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이 KG 에너캠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KG 케미칼이 최근 들어서 시세가 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한 7% 정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2차 전지 관련 소재 쪽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도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나타나게 된다면 1차적으로 35,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39,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SNS텍도 눈에 띄던데요. 네. 뭐 SNS텍이 뭐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제 한국판 IRA 그 법안 그 수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세금 공제 혜택을 더 확대하는 부분들에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삼성이란지 하이닉스가 투자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뭐 미국 칩스법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국내 투자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반도체 소부장 쪽 또 특히 이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좀 쉬어가다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보장들의 흐름이 좋은데 코스피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 2차 전지 내에서 에코프로처럼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코스피가 현재 2,377.9포인트 지나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양시장, 현물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보이면서 개인만이 사고 있고요. 지금 개수로도 봤을 때 상승하는 종목 개수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양시장 훨씬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지수의 변동은 크지 않지만 하락한 종목들이 많다. 몇몇 시총이 큰 종목들만이 눈에 띄게 올라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이고요. 코스닥은 0.03% 지금은 좀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781.42포인트 지나면서 막판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